9월 26일 뉴스 브리핑 일부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조국 문제를 계급농단이라 봐야 된다.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보고 이 문제를 붙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조국 문제를 조국만 빼버리면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국이 아닌 다른 대한민국의 좌우 상류 기득권들은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나 권력을 이용한 이 재테크에 조국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겠습니까? 조국이 이후에 또 다른 조국이 오고 또 조국집 정치 집단, 지금 문 정권 집단을 쫓아내고 또 한국당이 집권해도 또 다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계급농단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 이 문제의 한쪽 정파에 서서 바라보거나 이 문제를 조국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근본적으로 조국에 드러난 계급농단 문제, 계급 곡착 사회에서의 상류 기득권 썩은 것들이 어떻게 부의 세습과 또 부의 확장을 해가는가에 대해 분석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말하면 별로 안 봐요. 참, 그러니까 대중계몽이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조국 사태가 생겼을 때 큰 고리가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자녀 관련 스펙에 있어서의 가짜, 또 학교 재단, 운동 재단 문제, 사모펀드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 학교 스펙 조작 문제와 사모펀드 문제가 심각할 거고, 그 두 개 중에는 사실 내용상으로 훨씬 법적으로 심각한 것은 이 사모펀드 문제인데, 그런데 국민들은 학교 스펙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고 나머지들은 크게 문제로 부각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짜고 친다, 또 의도가 뭐냐 할 때 이거는 제가 리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는 정경심이가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거, 동생이 또 투자하거나 주식을 산 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돌아갔을 것이고 되돌아서 그게 의미하는 게 정경심이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조국의 권력을,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오촌 조카를 앞세워서 이 우회 상장해서 떼돈 벌려는 비즈니스를 했을 거다, 이래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 투자한 돈은 사모펀드 투자액뿐만 아니라 고링코 투자액도 한 10억여 원 되고 차액으로 WFM에 투자한 돈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태를 바라본 시점과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인 지가 지금 한 달이 돼가는 시점에서 사태가 얼만큼 진전되고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 본인, 정경심이, 딸, 아들까지 모두가 피의자가 되고 아마 동생 부부 엄마까지도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부분은 이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사인 익승이 조국을 보고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이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조국 쪽이 돈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팔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뺀질이고 또 권력에 약한데, 그러지 않으면 조범동 수준의 30대 애들 보고 돈을 대고 이렇게 달라들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이 2017년 5월에 문정권 출범과 함께 취임하고 이제 그 다음 달인 6월 달에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고, 또 그 다음 달인 7월 달에 국정과제로 2차 전지 배터리가 선정되는 익성의 기막힌 타이밍,
즉 어떻게 조국 취임 다음 날 익성이 2차 전지 사업에 IFM 등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미리 정권이 어떻게 할 것처럼 다 손에 패를 들고 있는 것처럼 읽고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익성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4개 사업에 35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자, 이 분야에 그전에는 16억이었는데 35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은 정부 출연금으로 과제 성공이 안 돼서 실패해도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하고, 이 분야 전체 정부 지원금의 약 40%가량이 익성에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익성의 본업과 관계없는 새집 들어갔을 때 나는 가스, 냄새, 이런 그 제거 사업 관련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성이 조범동이 말만 투자를 했겠느냐,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조국을 보고 또 정경심이를 보면서 지금 익성이 투자하고 이 사업을 벌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성, IFM, WFM이 한 덩어리가 되고 웰스 CNT를 인수할 때도 익성이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 돈이 또 IFM으로 재투자되고, 자, 그래서 익성은 이 조국 정경심을 믿고 IFM, WFM, 더 나아가서 웰스 CNT를 한 몸으로 몰아가지고 그야말로 한 방에 상장을 시키려고 했다. 뭐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상장이 됐으면 한 1,600억이 됐을 거고 그 돈으로 사업 규모를 더 키우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링코의 직원들은 익성, IFM, WFM을 옮겨 다니며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구분이 없었어요. 왜? 나중에 어차피 다 합쳐서 우회 상장해서 한 방에 튀울 거니까요. 그래서 익성의 자회사 IFM의 전 대표가 정경심이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익성, WFM, IFM 간의 자금 흐름에 관계되는 사진까지도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TBS 등 좌파 매체들은 익성이 실자 주인이고 마치 정경심이는 익성에 이용된 양 익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국이라는 위치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최고 권력입니다. 그러면 돈은 익성이 있고 기술은 익성이 좀 있을지 몰라도 조국과 익성 간의 관계는 권력으로 봤을 때 갑과 을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되는 위치죠. 솔직히 조국이 만약에 뭐 익성 같은 회사를 저거 뒤져가지고 잡아라 하면 그때부터 익성의 대표는 잡혀가 버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한국의 보편적인 기업 행태들에 봤을 때는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익성이 꿈을 꾸고 있는 상장도, 또 2차 전지 국책 사업도, 그와 관련되는 정부 지원금도, 또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각종 정부 차원에서의 이 서포트도 전부 조국이 있기에 가능한 거고, 우회 상장도 결국 나중에 정권거래소 등에서 손을 써야 우회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신라젠이 기술 특례 상장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냐 안 되냐가 확연하게 결정되는 권한을 조국이 가지고 있고, 그 마누라 정경심이가 조국을 대신해서 WFM, IFM, 익성, 웰스 CNT 등을 관리하고 웰스 CNT에 사실상 지분을 확보해 있는데 익성이 어떻게 정경심이 앞에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익성이 소유주고 정경심이 놀아났다고요? 요즘 좌빨들이 미쳤나 보네요. 자, 오늘 또 동아일보는 조국 마누라 정경심이가 동양대 PC 하드를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아예 본체를 갈려고 시도를 했다.
자, 그리고 저거 자식이 지금 딸 생일날 아들이 불려갔다 했는데 또 다른 한 SNS에서는 조국 딸이 자기 생일날 친구하고 아주 호화 중국집에서 또 루프탑 카페에서 이렇게 먹고 사진 찍은 그런 부분을 올렸다. 이런 또 말도 있습니다. 그 뭐 제가 확인 안 했으니 사실인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아들이 내가 조서를 읽어보니 검찰에서 나쁜 놈이더라 한다면서 자책한다고 덧세 걸린 쥐새끼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조국은 또 강제 수사를 당하는 국민의 심정이 이해간다. 그러면 지금 50대 중반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국민의 심정을 이해 못하다가 이제 지가 당해보니까 이제서 이해한다는 겁니까? 웃기는 친구예요. 그래서 조국이 나쁜 거는 자식들을, 깜도 안 되는 자식을 억지로 딸은 의사, 아들은 변호사를 만들려고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중간 단계로 지금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계속 아마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갔던 것과 똑같은 코스를 밟았어. 계속 거기 정만 두고 아들은 또 로스쿨에 시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조국이 법무장관쯤 갔으면 어디 로스쿨에 받아줬겠습니까? 안 받아줬겠습니까? 법무장관의 아들을 연대 정외과에 다니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나왔다고 하고 어디에 로스쿨에 서류를 냈으면 받았겠지요. 지금 사고만 안 터졌으면 저는 조국 아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들은 변호사고 딸은 의사고, 그리고 이제 집안의 돈은 또 아버지가 부정하게 재단에서 뜯어서 건 걸로 조국이 또 부동산 투기하고 이래서 이제 불린 돈, 거기에다 더해서 요즘 대선 가는데 큰 돈 안 듭니다. 왜? 전부 선거 공영제라서요. 대선 후보만 되면 1, 2당은 다 보상을 받습니다. 쓴 돈. 그래서 외상으로 하고 선관위에서 나중에 기본 선거비용 보상을 해줄 때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600억씩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용으로 조국이 이 사업을 하려 했다? 그건 개뻥입니다. 그럼 뭐냐? 그야말로 몇천억 재산을 가지고 싶었겠죠. 권력이 있을 때. 그러고는 또 대권도 가고 싶었던, 돈도 권력도 자식 교육까지 전부 다 헤쳐 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분 고착 사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조국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정파적으로 논란에 앞서 있다 보니 다 내처럼 하고도 빠져나가는데 나 위치쯤 되는 사람 중에 나처럼 안 한 놈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걸렸다. 조국이 하고 싶은 말의 본질은 이걸 거예요. 이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조국이 평소에 가재붕어 이야기를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붕어가 개천에서 그냥 알뜰살뜰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한 게 조국의 이런 계급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이 과연 지가 계급의 상층부에 있다 할 진짜 금수저고 강남 좌파인 아닌 게 제가 입증했잖아요. 도금수저고 그야말로 썩은 천민 졸부 집안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냥 졸부는 돈이라도 있었지요. 저 아버지는 6원을 물려준, 그러면서 정부 돈, 은행 돈을 떼먹은 악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저렇게 자기 예적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는 배경에 철저하게 국민을 30년 이상 속였지 않습니까? 조국은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조국 사태 생기기 한참 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과거 전두환, 노태우나 유신 시대처럼 돈 좀 가지고 와 해서 돈 받아 먹고 기업에 일 시켜주고, 그게 차라리 낫지. DJ를 건치면서 이제 권력이 벤처, 주식, 이제 직접적 비즈니스 운영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제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제 돈을 얼마 받아먹는 거는 위험해지다 보니 벤처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주식에 개입하거나 신라젠, 뭐 우리들 병원 그 금융 대출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 게 뭡니까? 조국 부부가 지금 벌인 이 코링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국뿐만 아니라 문 정권의 실세 상당수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식의 교육 스펙에서 덕을 보고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이런 권력형 비즈니스를 추구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이 그 권력을 행사해서 비즈니스 판을 열면 어떻게 갑작스럽게 떼돈을 벌 수가 있는가 하는 모델이 지금 조국 모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다 이야기가 문정권 들어서는 뭘로 변질되었습니까? 바다 이야기는 아날로그 게임이면 암호화폐로 변질됐죠. 그래서 조국의 포스링크라는 회사 밑에 암호화폐도 투자했잖아요. 자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했겠습니까? 주식을 했죠. 자, 조국은 지금 우회 상장을 통해서 WFM을 통해서 나머지 회사들을 붙여서 떼돈을 벌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권력으로 국책 사업을 연관시켜야 되겠죠. 그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있어야 되겠죠. 광급 사업에서 매출을 가져왔죠. 수의계약. 완전히 권력형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차라리요, 돈을 몇 억씩 받아 처먹는 게 낫지 권력이 이런 권력형 비즈니스 사업까지 뛰어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돈 문제에 후한무치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사업까지 벌이니 자식 문제에 스펙을 위조해서 꼽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조국은 이미 민정수석이 되고 집권하기 전에도 자기 자신을 특권층이라고 생각했고 조국 마누라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그 서울대 부부 쌍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좌파의 아이콘인 인물 이 부분을 바치는 자식은 의사거나 변호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국 사태의 본질을 이해할 때 자기 애의 과대망상증에 빠진 한 인물의 권력형 비즈니스 그리고 계급농단 사태라고 이 사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태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예측한 부분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